누가 뭐라 해도 한국에서 무기 제일 잘 만드는 곳은 ADD입니다. 국산 무기 개발의 역사와 전통, 성과 모두 ADD 차지입니다. 500km 안팎 사거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에서는 ADD는 정도 돼야 넘볼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과감하게 비첨단 일반 무기로 분류하고 민간 방산 기업에게 연구 개발 주관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떤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LIGN-X1 아니면 주식회사 한화가 주관업체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전국이 개발업체라고 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새롭게 선수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LIGN-X1이 탐사 개발에 참가했으니 체계 개발도 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 설계, 첨단함형 적용 연구, 스마트 기술 적용 연구 등 국책 과제를 도맡아 했지만 KDDX 본사업 수주는 부득 촬영으로 설계도를 훔친 현대중공업에게 돌아갈 참입니다. AESA 레이더도 LIGN-X1이 10년 이상 개발했는데 한화 시스템이 덜컥 낚아채 주인이 됐습니다. 기술, 노하우보다 중요한 것이 허다한 데가 이 동네입니다. ADD는 체계 개발 불참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D의 한 관계자는 업체 주관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면 ADD는 완전히 발을 빼야 한다. 개발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가져가라는 의사를 방사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연구소인 ADD가 개발하면 이윤을 따지지 않아 개발 비용이 줄어든다. 민간 업체가 주관 개발했을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ADD 입장에서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주관 자격을 잃었을 때 개발의 주도권을 잃은 채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공의 과실은 사업 관리의 방사청과 개발 주관 업체가 따먹고 실패의 승자는 ADD도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체계 개발에는 기술과 노하우가 쌓인 ADD와 LIGN-X1 둘 다 손을 떼는 최악의 상황, 즉 성공 가능성은 줄어들고 개발 비용은 급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KF-X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방식 뒷말.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방식을 놓고 군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를 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KF-X 탑재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방식을 민간 업체가 주도하는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까지 시행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은 ADD가 주관하고 시제업체로 A방위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탐색 개발이 끝나면 내년부터 체계 개발이 진행되는데 오는 2028년 완료가 목표다. 이 기간 내에 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평가를 거쳐 KF-X에 장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체계 개발을 해온 ADD를 배제한 채 다른 업체를 선정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DD가 탐색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핵심 기술을 추후 선정되는 업체에 제공해서 체계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무기 체계는 탐색 개발에 관여한 기관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 개발까지 끝내는 것이 관례였다. 추후 체계 개발에 참여할 업체가 ADD에서 제공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을 완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ADD가 핵심 기술을 이전하더라도 만약 업체가 개발에 실패하면 그 책임을 ADD에서 뒤집어 써야 하는데 기술 이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런 방식일 경우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개발 비용이 상승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KF-X CJ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출고된 데 이어 2022년 상반기 첫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 시제기용 AESA 레이더가 내년 상반기에 KF-X에 장착된다. 하지만 KF-X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28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전투기는 생산됐으나 핵심 무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국내 기술력을 갖춘 방산업체가 체계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종류의 미사일 탄도 및 시커를 개발한 국내 업체는 아직 없다. 이런 사업 방식 변경에 대해 방사청 측은 국내 업체에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ADD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체계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F-X에는 공군 주력기인 KF-16처럼 대공 방어무기 제압용인 AGM-88B를 달 수는 있다. 그러나 사거리가 25km에 불과하다. 공군은 F-15K 장착용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거리는 500km에 달한다. ADD는 한국형 타우러스를 국내 독자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8천억 원을 투입해 200발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한국형 타우러스를 국내 개발하면 수입 및 운용 비용을 줄이고 동북아에서 비대칭 무기로 상징성을 갖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도 KF-X가 양산되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패키지로 해서 수출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KF-X에 관심이 많은 국가가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함께 원한다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왜 장거리 공대지인가? 우리 군은 F-15K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수백 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500km를 관성항법, 위성항법, 지형창조항법 등을 이용해 낮게 정확히 날아가 목표물을 때립니다. 강화 콘크리트를 6m 뚫고 들어간 뒤 터지는 첨단 관통 단두가 장착됐습니다. 전투기의 비행거리까지 더하면 타우러스의 유효 공격 범위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위력적인 겁니다. 중국, 일본, 북한 모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없습니다. 일본은 최대 사거리 900km인 미국제 제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사실상 동북아의 비대칭 무기입니다. 개발로 치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독자 개발할 정도로 배포 큰 나라는 미국 정도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도 공동 개발합니다. 중국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 독자 개발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KF-X의 핵심 무장으로 KF-X의 성패를 가를 미사일입니다. 똘똘한 무장 없는 전투기는 빈 껍데기나 다름없어 전력화, 수출 모두 어렵게 됩니다. 크기와 사거리를 줄인 FA-50용 공대지 무장 개발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연계된 같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은 KF-X의 전력화, FA-50과 KF-X의 수출과 직결되는 겁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개발 계획이 산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성공 확률 떨어지는 업체 주관으로 하느니 독자 개발 접고 외국 업체와 협력해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들이 이득 보는 연구 개발이 아니라 가장 좋은 미사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장 강화 없인 KF-X 미래도 어두워. 신뢰성을 갖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빨리 개발해 차질 없이 운영하는 것은 전투기의 미래와도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최근 그리스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18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접국 터키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구매를 결정한 것이다. 인도도 최근 라팔 전투기 일부를 들여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전진 배치한 상태다. 라팔의 강점 중 하나는 장거리 공대지 능력이다. 사거리가 555km에 이르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은 오차 범위가 1m 이내일 정도로 정밀도가 높다. 저방공망 위협 범위 밖에서 전략 표적을 타격한다. 프랑스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 공습에 성공적으로 사용해 성능도 검증됐다. 라팔을 도입한 그리스는 터키를, 인도는 중국을 상대로 상당한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는 비대칭 무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KF-X 개발 분담금을 미납한 인도네시아가 라팔과 러시아산 수이-35, 오스트리아 공군의 중고 타이푼에 관심을 보인 것도 마찬가지다. 중고 타이푼은 에어버스의 성능 개량을 받을 경우 새 타이푼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다. 타이푼은 스칼프, 스톰 섀도우, 타우러스 장착이 가능한 전투기다. 이미 개발이 완료돼 실전에 쓰였던 무장을 빠르고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가 중고 타이푼 판매를 놓고 인도네시아와 협상에 들어간 상황에서 KF-X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현 정부 임기 말로 접어드는 정치적 환경도 변수다. 정권 말기의 예산 배정 등
개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조심스레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KF-X 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 등은 KF-X 띄우기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올해 국산 파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 행사와 KF-X 시제기 최종 조립 공개 등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된 효과를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내년 5월로 예정된 KF-X CJ 1호기 롤아웃 행사를 한 달가량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 10월 서울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전시회와 정부 예산 확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벤트 효과는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강력한 지상 공격력이 없다면 KF-X는 전력과도 수출도 어렵다. 어떤 방법이 KF-X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